스포츠 엑스파일의 청취입니다. 먼저 반가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탁구의 신유빈 선수, 우리가 흔히 삐약이라고 그러죠. 벌써 21살이 됐네요. 지금 국제 탁구 연맹이 주최하는 그 월드 테이블 테니스 대회가 지금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들어 2025년 들어서 첫 국제 대회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신유빈 선수가 지금 세계 랭킹 9위입니다. 여자 단식. 그 단식에서 16강전에서 니들란드의 얼랜드 선수를 3대5로 가볍게 꺾고요. 그리고 이제 준결승 그 8강에 진출했습니다. 32강전에서는 홍콩의 주청주 선수를 11대 8, 11대 8, 11대 1로 가볍게 꺾고요. 자, 이제 8강에 진출했는데, 자, 지난해 파리 올림픽 대회 때 동메달 2개를 따냈잖아요. 여자 단체전에서 동메달, 혼합복식에 동메달 따냈고요. 자, 그런데 혼합복식에서는 역시 중국 만리장성을 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강전에서 혼합복식에서 조대성 선수와 조를 이뤄가지고 이 카타르의 모하메드와 삽둘라 하부 선수를 가볍게 3대5로 꺾었습니다만은 준결승전에서 중국의 황유정, 스신야오 선수에게 7대 11, 7대 11, 7대 11. 그 탁구 요즘은 그 11점이 데드라인이잖아요. 결국은 0대 3으로 결국은 준결승전에서 그 중국조에 발이 묶여서 결국은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어요. 자, 이 중국의 벽을 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중국이 뭐 14억 이상의 세계에서 가장 인구 많은 데가 인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만은 참 그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복식의 김서윤, 윤효빈조도 역시 중국조에게 0대3 묶여서 결국은 결승 진출하지 못했단 말이죠. 야, 중국의 말정설 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그 노력도 필요하지만 중국의 비밀 병기, 이걸 갖다 깨기 위해서는 정말 쉬운 게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뭐 삐약의 신유빈 선수, 뭐 파리 올림픽에서도 아주 이 동메달 2개를 따. 선수는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 꿈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메달 따는 것이 뭐 가문의 영광입니다. 금메달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신유미 선수는 사실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고등학교 입학하지 않고 지금 대한항공의 소속입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기부했어요. 아, 참 좋은 일도 참 많이 해요. 이거 보면요. 참 신유빈 선수가 벌써 21살이 됐습니다. 신유빈 선수. 아, 신유빈 선수가 근년에도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모아진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금년도는 뭐 큰 월드컵 축구라든가 올림픽 같은 것은 없습니다만은 2월 달에는 이제 하얼빈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립니다만은 자, 프로야구가 3월 20일부터 열리죠. 지난해는 기아 타이거스가 12번째 우승을 차지했고 뭐 김도영 선수가 아주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만 자, 프로축구 K리그가 그 오늘 1월 10일 스케줄을 발표했네요. 그 프로야구는 3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만 프로축구는 2월 15일부터 울산현대 HD가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프로야구는 10개 팀이 144경기를 하잖아요. 팀 간에는 16경기를 합니다만 프로축구 K리그는 1부 리가 12개 팀이 있고 2부 리가 13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엔 3라운드를 해서 33경기를 하고 1위부터 6위, 7위부터 12위까지 해가지고 이제 5게임에서 모두 38경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 순위를 매기게 되고요. 꼴찌 팀이 또 2부로 내려가고 2부에 그 1위 팀이 1부 리그에 이제 올라오는 이런 게 스케줄입니다만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2월 15일 1시에 포항에서 포항 스틸러스와 대전 시티과의 경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일, 2월 16일은 울산에서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울산 현대하고 그 2부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해서 1부 리그로 승격한 안양과 안양 FC의 경기가 있어요. 자, 울산 현대는 감독이 지금 김판곤 감독이죠. 그리고 이제 강원 FC가 지난해 그 2008년에 이제 그 강원 FC가
그 150만 밖에 되지 않죠. 강원 인구가요. 예, 강원 도민의 혈세 운영자는 강원 FC가 2위를 차지했어요. 근데 2위를 차진 강원 FC. 근데 윤종환 감독이 2위까지 올렸습니다만은 결국은 연봉 최고로 대우해달라 그러는데 강원 FC는 저도 뭐 주식을 400주 가지고 있어요. 저도 청년할 때 저도 굉장히 거기에 기여를 한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만은 결국 윤종환 감독이 그만두고 코치였던 정경호 씨가 이제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대구 FC와 경기를 갖는다는 거. 그러니까는 금년도 우리나라 프로야구 44년째가 되죠. 82년에 출범이던 그 프로야구는 3월 20일 개막돼서 720게임을 치르고, 그다음에 프로축구는 그 프로야구보다는 한 달 전인 2월 15일 그 출범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개 팀이 그 198경기를 하게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조금 뭐 스포츠 팬들은 그렇게 큰 관심이 뭐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사실 스포츠 팬들은 뭐 그렇게 회장이 누가 되든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대한체육회장은 스포츠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83개의 단체가 있어요, 대한체육회 안에. 그리고 축구협회 회장, 어? 축구 회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작년부터 참 뭐 국회에 가서 회장들이 불려가서 뭐 국정감사는 그 이기용 회장이 이번에 세 번째 대한축구회장한테 직무정지를 당했잖아요. 뭐 대한체육 그이 그냥 문체부로부터 직무정지당하고 국무총리실에서 무슨 감사원 뭐 조사도 받고 말이죠.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지금 6사람이 나와 있고요.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뭐 이미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 정몽규 회장이 네 번째 회장에 그 도전합니다만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실은 그이 해임,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지금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우리나라가 지금 제대로 문체부가 일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그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지금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정몽규 현 회장이 네 번째 도전하는 것이고 허정무 축구 선수로서 아주 뭐 스타 플레이어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대회 때는 감독을 16강까지 가고요. 축구협회 부회장까지 했던 허정무 이제 후보, 그다음에 신문선 그 해설, 뭐 지금 교수죠, 대학 교수. 그 세 사람이 지금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맡겠다고 나왔습니다만은 허정무 후보가 작년 12월 30일에 그 이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불공정하다. 그래가지고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잖아요. 이것이 받아들였잖아요. 선거운영위원회가 깜깜이에요. 누가 어떤 분이 되는지를 밝히지를 않고요. 어? 어? 그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이 불투명하고 이 일정과 절차가 제대로 어, 공고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 후보도 잘 모르는데 말이죠. 그리고 예, 사전 투표를 한다든가 왜냐하면 시즌이 끝났으니까 그 해외 전지 훈련도 가는 선수도 있고 감독도 있고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한다든가 온라인 투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꼭 그 원래는 그 선거를 갖다가 1월 8일 날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23일로 연기됐는데 23일도 또다시 이제 그 선거운영관리위원들이 모두 사표를 냈어요. 뭐 선거운영관리위원회 8분이 있는데 그것도 누군지 밝히질 않고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변호사 3분이 있는데 그것이 정몽규 회장이 그 이끄는 회사의 그 변호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선거운영관리위원들이 모두 다 사표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23일에 또 무기연기되고 이제 와서 대한축구협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좀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게 제일 편안하겠죠. 그게 제일 공정한 겁니다. 자, 대한축구협회장은 사실은 8일에서 23일로 연기됐다. 23일에서 다시 또 이제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거 운영관리위원들이 모두 다 사표를 내는 그런 무주공선이 됐고요. 대한축구회장도 지금 이기용 회장이 세 번째 도전하는 건데, 자, 그 지난번에 이기용 회장이 그 도전할 때 기자회견할 때 제가 갔었어요. 근데 그 이기용 회장이 그런 거예요. 장관은 자기는 그 회장은 그 선거를 통해서 자기가 됐는데 왜 문체부가 자기를 직무정지시켰느냐 이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냐?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그 기각. 아, 이거 참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6분인데, 그 뭐, 유승민 전 탁구협회 회장이고, 선수 IOC 지냈던 유승민 씨, 그 다음에 뭐, 강신욱 전 교수, 그 다음에 그 강태선 서울시 체육회장, 김용주 강원도 체육회 사무처장, 이렇게 6사람이 대한축구회장 후보에 나섰는데, 그 강신욱 후보가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의제기란 거예요. 선거인단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 추첨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제가 보면 그 이 선거인단 가운데 임원 대의원 883분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투표 의사를 확인하는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반면에 나머지 선수와 심판 1,410명의 선거인단은 경기 등록 시스템만 확인해서 무작위로 선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선거는 말이죠. 그 오는 14일 그 1시에 올림픽 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6사람의 정견 발표가 끝난 후에 150분 동안 직접 투표로 회장을 뽑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런 강신호 후보가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자, 이것도 제가 어떻게 뭐 어떻게 법원이 그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그 이 14일에 있을 대한축구회장도 좀 어렵지 않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참, 그 왜, 그, 스포츠인이라면요. 페어플레이 정신 아니겠습니까? 페어플레이 정신. 그런데 회장하겠다는 분들이 왜 페어플레이 정신이 그, 없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유, 참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뭐, 이 사실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회장이 누가 되든 그렇게 관심은 없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박찬호 94년 우리나라 야구 선수 가운데 제일 먼저 그 미국 메이저리그 된 것이 이제 그 이 박찬호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 70, 이 박찬호 선수가 처음으로 LA 다저스에 이제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8명의 메이저리그가 됐습니다. 박찬호 선수의 집이 이제 LA에 있는데 화재로 해가지고 그 집이 다 불이 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호텔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박찬호 선수. 우리나라 스포츠에 큰 영향을 줬던 박찬호 선수.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조금은 기온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감기가 아주 대단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꼭 마스크 하고요.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조건 건강이 최고입니다. 무조건 건강하십시오.